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매수와 매도에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제로 띄운 종목이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 이 안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0호가창이고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이 매도 호가창이죠. A파트가 매도 호가창입니다. B파트가 매수 호가창이에요. 매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장가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빨갛게 50주 빨갛게 이렇게 뜨면서 체결됐다라고 나와요. 이게 보통 시장가 매수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즉 지금 시장가 매수하게 되면은 매도 호가창이, 지금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도 호가창에서 바로 줄어들면서 매수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여기 B파트 매수할 때 나 매수할 거야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매수를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둘 다 매수라고 생각을 하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줄 서서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바로 시장가 매도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체결을 시켜버립니다. 파란색 1246, 647, 170 이런 것들 바로 던져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수 매도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공격적 매수, 방어적 매수, 공격적 매도, 방어적 매도. 직관적인 단어가 의미하듯이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 당장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체결을 시켜버리는 것, 방어적인 매수는 여기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공격적 매도는 바로 팔아버리는 것, 방어적 매도는 줄 서 있다가 매도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줄 서서 체결되는 것들은, 즉 공격적인 매수와 방어적인 매도가 한 파트너죠. 그리고 방어적인 매수와 공격적인 매도가 한 파트너예요. 즉 여기서 시장가 매도하게 되면 방어적 매수하는 사람이 사지는 거고, 여기서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방어적 매도세가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 체결 강도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저는 물론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체결 강도에서 표기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장 여기서 체결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온 7844주 매도, 이거는 어떤 형태일까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공격적인 매도예요. 방어적인 매수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수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수급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강하다, 수급이 강하다, 들어오는 수급, 기타 등등 이런 느낌의 표현하는 단어들은 참 많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매도세가 나가는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결 강도로 막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결 강도는 기준점이 체결되는 강도예요. 여기 체결 강도 어디 나오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건가? 자, 이거 잠깐 이제 체결 강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보고 있었던 호가창에서는 체결 강도가 따로 안 나오는데, 요 현재가 창으로 보면은, 아니면 이제 별도 창을 띄울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 체결 강도 보이시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체결 강도까지 체크하면서 보지는 않는데 이 원리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결량하고 체결 강도가 이런 식으로 같이 보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베이스가 다르다.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체결 강도를 구하는 수치값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강도가 체결되기 어렵냐 쉽냐 뭐 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수급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게 되면은, 수급은 주체가 이렇게 투자자, 매수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체결 강도는 베이스가 여기서 팔리는 상인,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 기준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 기준점 베이스가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수급에서는 오히려 체결량에서 보여지는 빨간색, 파란색 숫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빨간색이 쭈루루룩 강하게 밀고 들어오느냐, 파란색이 쭈루루룩
강하게 밀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자주 비유했었던 좀 삼국지 전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빨간색이 유비군, 파란색이 조조군 이렇게 해서 어느 쪽 진영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유비고 여기가 조조라고 하게 되면은 체결량에서 빨간색이 쭈루루룩 보여질수록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유비군이 조조군한테 진격하는 형태의 모습 흐름에 가까울 수 있고요.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많을수록 조조군이 유비군한테 진격하는 흐름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원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수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국가창에서 보여지는 이런 총량, 진영이라고 하게 되면 유비군의 진영에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탄탄한지 정도, 조조군 진영의 병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정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상대적 수치의 비교, 그 다음에 이 체결량이 얼마나 웅집돼서 얼마나 큰 전투가 일어나는지. 단순히 지금처럼 83, 100, 177, 100 이런 게 아무리 많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봤자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눈치 본다? 아니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 뭐 요 정도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 조합값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숫자 조합값이 어떨 때 의미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커져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설명들을 들었었을 때 체결 강도가 뭐 보조지표라면 보조지표고 누군가는 활용할 수 있고 이렇지만, 제가 굳이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이유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거 계속 어차피 변화되는 거고. 근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100보다 낮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체결 강도가 쉽다라는 거는 매도 체결이 쉬운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매수세가 좋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조금 뭔가 안 맞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의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상황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체결 강도에서 100보다 낮으면은, 즉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매도 체결량이 높은 상황인 거고, 매도 체결량이 높다라는 거는 공격적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결량이나 수급의 의미랑은 조금 반대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데, 강도가 체결되기 쉽냐 적냐, 뭐 혹 누군가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혹과창에서 여기가 얕으면은 체결 강도가 지금처럼 좀 낮아서 체결되기 쉽다, 여기가 빽빽하게 쌓이게 되면 체결 강도가 높아서 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것도 수급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체결 강도를 빼고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수급으로는 쉽고요. 왜냐면 현실적인 수급에서 실제로 치고 올라가면서 유비군이 조조군한테 진격 앞으로 쭉 할 때는 호가 빽빽해지면서 여기에 장작 쌓여주고, 매도 호가창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체결 강도 자체는 높아지면서 마치 체결되기 어려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 동반하면서 이거를 싹 밀어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러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조금 파트가 꼬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결 강도 부분은 저도 안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주가가 수급이 붙고 막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 보면 이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막 130, 140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도 잔량을 먹어 올라가는 상황이 세면은 체결 강도가 크구나, 숫자가.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막 많이 들어오면은 체결 강도가 센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상황상 그냥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단편적인 현상을 공식화했었을 때 단편적인 예죠. 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원인이 말씀하신 건 체결 강도 거의 안 봐도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이런저런 하나하나의 퍼즐을 막 여기저기서 공부하시고 그동안 경험 쌓고 그러면서 배웠던 거랑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접목시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주신 거고요.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서 회원분께서 뭐 매수세와 매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잡아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편을 보면서 이해할 때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어떤 분은 체결 강도 자체를 수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까 제가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한 게 저 숫자가 커지면은 수급 많이 붙은 거고 저 숫자가 작으면은 왠지 좀 호가창이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던 기법이나 보조지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숫자가 형성되는 건지를 알게 되면은 사실 수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연관이고 체결 강도란 말은 말 그대로 강도예요. 체결되기 쉽냐 어렵냐 여기서 가장 중심점이 되는 사람은 이 매도에 줄 서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수식 자체가 매수 체결량하고 매도 체결량 비율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체결 강도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정확하게 찾아보셔서 그냥 그 수식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냥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체결 강도를 가지고 이 숫자가 작으면은 수급이 없고 저 숫자가 많으면 수급이 많으니까 뭐 그 수급 분석을 하는데 보조지표로 활용을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헛다리를 짚고 계신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모순점이 존재한다. 네. 어니님 이거 보세요? 체결 강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죠. 네. 어니님은 아예 지금 이걸 안 보시잖아요. 보통 분석하실 때 그냥 그걸로 보죠. 이걸로 보시죠? 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강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온 이유는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잡아드리고자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원희님께서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 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생각의 교정,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었던 분들은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도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뭐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매수 체결량, 매도 체결량 뭐 이런 게 개념적으로 빡빡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번쯤 이제 좀 찾아보시고 정리하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 말고도 저희 투자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어니님의 방식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요즘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하러 배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 안 배워도 수익 잘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면 좀 정교하게 배우고 훈련을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매들이 더 이제 가다듬어지고 뭔가 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수익을 낼 때도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자기 타점대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변화는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고프다, 나도 좀 더 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셔서 함께 해보시라는 거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공지사항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